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이 낡은 것은 얇지만 넓게 대충 주어 섬겨보는 방송. 화면에 중록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록입니다. 이번 화면의 노예 시간에 다뤄볼 화면은 영화 코를 한번 할짝할짝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짝할짝. 그리고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수뿔이 없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분은 이제 일단 저희 3명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줄거리를 준비해왔습니다. 뭐 아까 김수뿔님이 던져준 건 있는데 그거 못 쓰겠더라고요. 예,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그냥 그거는 김수볼님의 한 줄줄거리는 김수볼님만 살릴 수 있는 약간 그런 한 줄줄거리기 때문에 본인도 타율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렇게 또 없는 자리에서 기대를 높이네. 본인 거에 대한 한껏 높이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제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죠. 막 진짜로. 네. 그렇죠. 막 쪼인다. 마치 연애의 그 설레임 같달까? 두근두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변태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패러디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어허. 흔들리는 벽 뒤편에서 왜 향냄새가 느껴진 거야. 한번 허물어 볼까 용기 내보지만 아니 시장 전화 받고 다 줬댄 거야. 찢었어. 이제 좀 너무 많이 나온 소재입니다. 시간 건너뛰기, 이 타임슬립물 같은 경우에는 네. 요 소재가 잘 살아있는 스토리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봉삼 씨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 공포라는 장르하고 타임루프물이 합쳐지면은 나름 흥미로운 작품들이 좀 만들어졌던 기억이 좀 있었어요. 저는 네. 공포물은 아니지만 뭐 약간 뭐 나비 효과가 가장 전형적으로 좀 그렇고 그죠? 네. 나비 효과가 그렇기도 하고 뭐 타임루프까지는 아닌데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메멘토 같은 느낌도 있고 좀 그죠? 뭐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좀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기대감 좀 있었는데 네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벤져스에서 이야기했듯이 시간이랑 과거로 가서 무언가를 바꾼다 해서 현재 미래에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근데 또 몰라 그것도. 나중에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 야 사실 해볼까 바뀌던데 이럴 수도 있어. 뭐. 그 최신 이론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어벤져스 이후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화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닌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좀 농담이지만 사실 근데 농담만은 아닌 게 화면 좀 봤다 하는 우리 화중인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이게 익숙한 설정이에요, 이게 이제는. 그렇죠. 그죠? 약간 뭐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과거하고 미래가 막 소통하면서 서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약점을 잡고 서로 그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한 설정이다 보니까 작품 내에서 그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설득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장르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맞습니다. 봤을 때.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혹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다는 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좀 큰 전개를 관객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전제를 눈 감아주고 관객들이 눈 감아주고 보는 장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눈 감아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요소들을 사용해서 개연성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가리는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이제 기본적인 설득력이 있어야죠.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설득력이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테크닉으로 좀 많이 그거를 커버해야 되는 장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번 영화 콜의 공포적인 어떤 스릴러적 요런 요소들은 좀 그런 이야기의 개연성 문제를 조금 기술적으로 가려주는데 되게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포감이 되게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약간 이야기적인 어떤 뭐 허술함이나 개연성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는 강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고 20대 동갑내기 여성의 사소한 통화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과거와 현재가 막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야기로 흘러가자마자 이제
현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의 인물이 사이코 연쇄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잖아요. 영화 네, 내에서 네, 그죠? 네. 그런 위태로움은 아주 좋은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그런 굉장히 좋은 장치가 됐고 또 뭐 다른 이야기 좀 해보면 영화 내에서 과거의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바뀌는 장면이 한 세네 차례 정도 나오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세네 차례 정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한 세 차례 정도인가 했는데 중간중간에 디테일 조금씩 짜자, 바뀌는 어. 장면도 막, 네. 막 있었어가지고 한 네 차례 정도? 다섯 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장면은 그래픽을 사용해서 좀 구현을 해요. 영화 네, 속에서. 맞아요. 막 갑자기 막 두두두두두 흔들리다가 갑자기 막 자기 막 둘러싼 공간이 이 장면은 나비 효과에서 나왔던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죠? 조금 이런 연출은? 비슷할 수 있죠 그런 거마다. 네. 그런데 막 그래픽으로 막 이렇게 자기 둘러싼 환경들이 막 이렇게 그래픽으로 바뀌는데 요런 장면은 이제 보는 사람이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게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앞에서 그 미스테리하고 조금 스릴러적인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금 강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런 분위기하고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는 약간 장면 연출이다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 네. 그 외에 전반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이야기가 후반부에 가서 이제 네. 아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죽게 되잖아요. 네. 후반부에 가서 아빠가 죽게 되는데 과거의 서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 서연도 네. 영숙이한테 잡히게 돼요. 아빠가 죽으면서. 네. 그렇게 되는데 현재 영숙의 신변에 변화가 안 생기잖아. 그 장면에서. 네. 요건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과거에 이제 서연이가 잡혔는데 영숙이한테 네. 네. 미래 서연이 신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지점부터 이야기의 개연성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생겼어. 나는 그러니까 후반부 이게 가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장면들에서 이게 미래가 휙휙 바뀌는데 그런 그 서연이에 대한 그게 실시간으로 안 바뀌니까 그게 좀 약간 개연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 가만히 있잖아. 주인공은 가만히 있어. 그런 부분들이. 저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20년 전에서 이제 막 이렇게 뜨거운 복숭아 이제 그 달인부를 이제 붓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네네네네. 서연이한테. 그때는 네네. 부었을 때 실시간으로 이제 화상이 생기잖아.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뭔가 이제 그 시간대가 딱 20년 차이가 있어서 그대로 진행이 돼야지 이제 뭔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바닥에 페인트 지우는 것도 과거에서 지우니까 현재에서 실시간으로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딱 사라지는 20년 부분. 차이로 뭔가 진행이 되는 그런 규칙 같은 건 있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연이를 잡아뒀더라도 진짜 20년 동안 의자에 묶어 놓지 않는 한은 그렇게 되진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았는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초반에 영화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약간 뭐 개연성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거슬리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후반부 가서 아빠 죽으면서 이제 어린 서연이가 영숙이한테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재 서연이의 신변의 변화가 아무것도 안 생겨버리니까 약간 그거가 이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좀 생겼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 외 그런 지점들 조금 빼고는 전반적으로 네. 뭐 공포라는 장르적인 어떤 요소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정락터님께서도 요 스토리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 소재가 뭐 식상해 줄 수 있는 소재이긴 하죠. 뭐 맞습니다. 제일 예전에 그 드라마 뭐 시그널부터 시작해서 네. 뭐 지금 방영되는 뭐 카이로스도 좀 비슷하고 통하는 게 그렇네요. 네네. 그래도 이제 이게 뭐 호러 스릴러 장르로서는 저는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시그널이나 그 카이로스 같은 경우는 그 서로 전화를 통해서 좀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범죄 수사 약간 그죠? 뭐 수사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데 네. 맞아. 이 영화에서는 처음엔 마치 그런 듯이 서로 도와주는 듯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를 파괴시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라는 인지를 잡고 서로를 그렇죠. 파괴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요런 시나리오가 저는 되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 주인공 두 명한테 어쨌든 딱 집중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요 복잡할 수도 있는 요런 그 시간 옮겨 다니고 이런 설정 같은 것도 뭐 그렇게 무리 가는 정도로 뭐 복잡하진 않았다. 맞습니다. 그렇게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근데 이제 나비 효과 아까 얘기하셨는데 나비 효과나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네. 이 그 주인공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미래가 막 바뀌는데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약간은 좀 생각을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무슨 죄인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주인공들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이제 그 나비 효과도 그런데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좋은 맞아. 쪽으로 자꾸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걔네 옆에서 막 피해를 입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살았다 죽었다 이러니까 그렇지. 예토전생 당해서. 그러니까 엄마도 뭐 죽었다가 살았다가 뭐 하여튼 뭐 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주변에 있는 주인공들이 좀 불쌍하다.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 주인공들이 약간 좀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 근데 어떤 면에서 위주- 봤을 때 네. 그 주변 인물들이 불쌍한 걸까 아니면 주인공이 불쌍한 걸까? 주인공은 그게 변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인지하는 거지. 인지하잖아. 그러니까 네. 행복하게 살았던 과거도 그 현재도 다 알고 또 바뀌어버린 현재도 불행해진 현재도 다 알고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사람이 약간 철학적일 수 있는데 질문이 알기 때문에 불행한 거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럴 것 같긴 한데 그 터널 안에서 아버지가 그 사라질 때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 아 맞아요. 그런 인지하지 못하는 것 치고는 너무 눈빛이 슬퍼 보였어. 원망스러운 눈빛 맞아.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이기적으로 뭐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좀 서연이 같은 경우에 좀 자기가 좀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만 나오는데 네. 자기가 근데 솔직히 이 영화 안에서는 부모님 이렇게 다 계시고 행복하게 사니까 전화를 잘 안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좀 저는 좀 서연이도 약간 맞아요. 이기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사는 행복한 삶을 얻은 건데 그렇죠. 그거를 너무 편리한 방법으로 막 무책임하게 얻으려고 했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거를 해준 상대방을 이제 상대방한테 별로 생각하지 소홀해지는 않는. 거지. 네.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소중한 거 이게 행복하면 뭐 때문에 행복한지를 잊고 살게 되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것처럼 보여서 좀 현실적으로 보이면서도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스토리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그널이나 이제 카이로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너무 많이 쓰인 소재예요. 그래서 네. 20년 요 얘기 듣자마자 이게 좀 지루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에서 얘기한 이제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을 되게 치밀하게 짜서 이제 과거와 현재의 영향력이 되게 치밀하게 이렇게 뭔가 딱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이 콜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좀 너무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작다고 느껴졌어요. 좀. 그러니까 요 주인공 두 명만 뭐 물론 집도 바뀌고 주변 인물들한테 영향이 가긴 하지만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핑퐁 주고받는 느낌? 맞아. 그래서- 인테리어 정도 바뀌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연성이 뭔가 그렇게 치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 조금 너무 후다닥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서연이 20년 전 이제 과거와 통화되고 있다는 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잖아. 서연이. 아무래도 그렇죠. 20년 전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미친 소리잖아. 이 납득하는데 며칠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도 금방 납득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거를 상대방한테 납득까지 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거부터 해서 계속 이제 아까 봉삼 씨 얘기했다시피 계속 이거에 영향을 주고받고 막 긴장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각 잡고 따지고 들면 개연성이 허술한 게 되게 많아요. 뭐 그냥 딱 조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면은 이제 네네. 서연이 네. 영숙을 죽이려고 이제 증거에 관해서 뻥쳐서 이제 가스 폭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
비닐하우스 안에 누구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럼 용숙이가 걔 죽이겠죠. 누군지 모르고 뭐 고물상인 줄 알고 죽인다든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리고 가스가 새서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가스가 그 정도 폭발이 일어나려면은 아마 거의 비닐하우스 안은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으로 꽉 차 있어야지 이제 그 정도로 폭발할 것 같단 말이지. 그 전기가 파지직해서 그 아, 가스랑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스가 좀 가득 차야지 그것도 연소가 될 거 아니야. 네. 뭐 그런 것도 아 그렇고. 터지는 게. 예, 터지는 게. 네. 그 전에 뭐 걔 때문에 뭐 나가 있었다고 쳐더라도 그 전에 과연 얘가 그런 냄새도 못 맡았을까? 그 전부터 세고는 있었는데 뭐 그런 짜잘한 거부터 해서 다 아주 이미 아주 자기 영혼 과학적으로 속에 자기 영혼 속에 가득 차 있는 어떤 피비린내 때문에 그 가스 냄새를 못 맡은 게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출소 순경이 거의 막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일지에 다 적어놓잖아요. 아, 네네. 그것도 좀 이동- 너무 이동이 배우. 네. 너무 좀 그냥 나중에 수첩 보여주려고 너무 설정이 좀 티나더라고. 아 편리한 서연이 설정. 보라고. 보라고 자기가 어디 가서 다 하나하나 다 적잖아. 그래서 이건 좀 네. 너무 그걸 쉽게 풀어나가기 위한 편리한 설정이 아니었나. 그 정도. 뭐 하지만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제가 앞서 얘기한 시그널이나 카이로스처럼 나름 소프트한 이런 순한 맛이 아니라 이건 진짜로 와씨 주인공 좆됐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와, 맞아요. 야 저건 생으로 진짜 완전 리얼로 죽겠는데 저거. 이런 느낌이 계속 압도하는 약간 공포감이 있어. 그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미래에 있으니까 과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니까 그냥 제발 한번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 진짜로. 그렇죠. 맞아요.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입장이죠. 예. 거의 이 빌런이 너무 미친 개사이코라 이 좆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력해서 개연성에 신경 쓸 틈은 없었다. 맞습니다. 저의 이제 인상이었습니다. 예, 뭐 요 질문은 요 정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 이제 네. 공포 스릴러 장르인데, 요거 이제 뭐 연출이나 구성, 미술, 장르적 재미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그냥 한번 얘기를 네, 드리면은 좋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장르에 공포가 들어가 있진 않는데 그냥 공포라고 할게요. 네네네. 무서우니까. 공포가 맞죠. 공포가 맞죠. 공포가 맞긴 맞죠. 예. 네. 네네. 나 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영숙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지리면서 봤는데 너무 무서워.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연출적으로 무섭다기보다는 캐릭터와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앞서 맞아요. 얘기했듯이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에서 오는 공포.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음. 요런 게 이 공포가 이 영화의 이제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 CG 얘기는 뭐 앞에서 해주셨으니까 뭐 딱 적절하게 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과거에서 현실 바뀔 때마다 이제 타노스 네. 핑거 스냅 CG죠. 요 분립이 돼서 스스스스 이렇게 없어지고 이런 것들. 특히 터널에서 아빠랑 차 타고 가다가 이런 사라지는 CG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을 많이 쓴 CG는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되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유리가 깨지면서 막 유리에 막 서연이 얼굴이 막 이렇게 살짝 비쳤다가 지나가고 되게 네. 돈을 많이 쓰지 않지만 되게 영리하게 CG를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감독의 연출력 아니었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장면 자체도 되게 좋았던 게 네. 그 이제 차를 같이 타고 가고 있다가 아빠가 사라지면서 차도 사라지잖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터널 한가운데 서연이 이제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터널 불빛이 다 꺼졌다가 다시 탁탁탁탁 켜지는 그 장면도 되게 좋더라고요. 연출이. 그거는 다크나이트. 그 전반적으로 연출도 좋았어요. 그런 네네. 것도 터널 안에 있으니까 막 더 그 서연이 답답한 심정을 더 느낄 수 맞아. 있더라고요. 너 막 공허하고 그죠? 네.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약간 그런 감정이 되게 전달이 잘 됐어요. 그리고 나 조금 웃겼다 그래야 돼. 항상 서연이 어디 덩그러니 떨어지면 항상 어디 막 끼어가잖아 계속. 터널에 있을 때도 막 끼어가고 저기 이제 가로수 사이로 이렇게 막 계속 끼어가는 맞아.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난 그게 맞아. 자꾸 보다 보니까 좀 알고 안 됐다 싶더라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뛰어다니고. 서울에 있었으면 그 킥보드라도 자주 그 옆에 있을 건데 도로에 킥보드 많이 서 있을 건데. 요즘 그렇죠. 대여 킥보드 맞나요? 요즘 맞죠, 맞죠. 맞죠. 대구에도 생겼더라고 대여 킥보드.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네네. 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이 바뀌는 CG 같은 걸 보여줄 때 유리가 깨지는 것 같은 표현을 쓰잖아요. 뭐 네네. 이것도 보면은 뭐 좀 일상이 깨진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 장치들이 아니었나. 그렇네요. 싶고. 네네.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또 이제 행복했던 순간들이 산산조각이 난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도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산산조각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뭐 소품이나 세트 활용하는 것도 좋았던 게 서연의 집 세트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과거도 그렇고 현재 아빠가 살았을 때 이제 리모델링된 집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세트가 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제 서연이 영숙한테 사기쳐서 이제 가스폭발로 죽이려다 실패하고 과거가 바뀌어서 이제 집이 변했는데 딱 네. 변하고 그렇죠. 나는데 집 거실에 냉장고가 가득 차 있는 거. 맞아요. 와,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소름 돋고 이게 그러니까 막 뭔가 냉장고들이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렇게 미술적으로 이쁘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랜덤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막 갖다 놓은 느낌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종류도 그게- 다 다르고. 막 그게 오히려 섬찟함을 진짜 막 배가시키더라고. 와, 보는데 너무 소름 맞아요. 끼치더라고. 맞아요. 저 안에 다 시체 들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런 느낌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진짜 좀 이런 것들 잘 소품 같은 걸 잘 활용한 거 아닌가. 진짜 소름씨. 거기서 제일 소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술이나 이런 것들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았다.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정닥터님은 요거 이제 미술 연출 네. 개연성 개연성이란다. 하여튼 등등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야 귀신이 더 무서워. 아니야 무조건 호러 귀신이 영화보다 저는 네. 이런 류의 영화가 솔직히 좀 더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귀신이 아니라 약간 사람에 대해서부터 나오는 사람에 공포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솔직히 저는 더 무섭더라고요. 네. 영숙이랑 그 새엄마가 하는 그 테마 의식 같은 것도 분위기 자체를 되게 잘 조성해 놨더라고요. 오컬트 느낌이 그죠? 네. 되게 묘하면서도 되게 그러니까 기분 나빠 보고 있는데. 되게 머리가 약간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놨는데 네. 그 전종서 배우가 연기를 잘해가지고 눈 까디집고 이렇게 발을 파닥파닥 거리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너무 무섭더라. 연기에다 분위기까지 딱 네네. 이루어져 버리니까. 네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쫄아 있어요? 아니. 예, 아니 그런 무서운 분위기를 잘 조성했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그 영화에 어떻게 보면 주 무대가 되는 영숙이 살았던 뭐 나중에는 서연이 살던 집 네. 집의 이 조명이나 밝기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초반에 엄마가 아파서 이렇게 집에 왔을 때는 이게 어둡고 되게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그 집 자체가. 네네. 걔가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네. 그때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당시에 이제 서연의 현실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아프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뭐 이런 상태니까 약간 암울한 상태. 그다음에 네네네. 이제 진행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영숙이가 살려줘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후에는 네. 집이 되게 엄청 밝고 이렇게 약간 파스텔톤. 노란빛에 약간 밝고 따스한 분위기로 막 이렇게 조명을 맞아요. 보여줘요. 맞아요. 약간 집이- 파스텔톤이야 전체적으로. 집이 너무 따뜻해.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리고 과거의 영숙이랑 이게 소통하는 장면에서 네. 영숙의 집을 보면 이게 분명히 그 불도 다 켜놨는데 이게 뭐 스탠드나 뭐 이런 것도 다 켜놨는데 뭐 어디 지하실 갇힌 것처럼 되게 어둡게 표현이 돼 있어요. 맞아. 자기 방인데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지내는 자기 방인데 방 같지가 않고 거의 뭐 약간 수용소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죠? 이게 계속 밤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낮에도 나오는데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뭐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실내는 엄청 어둡게 그렇게 표현을 맞습니다. 했었던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잘 구분돼서 나와주니까 이게 영화 속에 이제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되게 확실하게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네네.
뭐 그 CG도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터널에서 뭐 슬로우 모션 나오는 그런 것도 좋았고 네. 이게 요런 장면들에서 사실 CG가 좀 구리면 영화 퀄리티가 사실 확 떨어져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전체적으로 CG가 확 발리는 이런 장면들이 몇 장면 없는데 네. 그거 딱 몇 장면에서 이게 확 구려버리면 이게 퀄리티 엄청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B급 맞습니다. 영화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저 신PD 얘기했던 것처럼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되게 저는 과하지도 않게 뭐 적당하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봉삼 씨께서 요 연출이나 구성 미술 장르적 재미 등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앞에서 뭐 연출적인 부분들, 뭐 공포적인 뭐 요소들 이야기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는 뭐 짧게 이야기하면 네. 개인적으로 그 너무 쫄보라 가지고 진짜 많이 무서웠는데 영화가 오늘 경직돼 있네, 굉장히. 영화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무슨 너무 눈을 무서웠어요. 감고 봤나? 근데 제일 중요한 배경이 되는 영숙과 서연의 집이 네. 좀 도시하고는 좀 동떨어진 곳에 다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전원주택이라는 점은 저는 좀 아쉬웠어요. 말씀해주신 뭐 미술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의 설정이 조금 동떨어져 있잖아. 이게 따로 이렇게 도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네, 따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떨어져 있는 전원주택인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어. 이제 그런 동떨어진 공간이 주는 공포와 그런 이미지는 충분히 좋았는데 네. 뭐가 좀 아쉬웠냐면 영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보면은 좀 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어떤 소녀가 이제 점점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끔찍한 살인기로 변해가는 이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영숙이 네. 주변에 저런 그쪽에서 이쁜 보여줘. 여자 있어요? 응? 주변에 저런 이쁜 여자가 있나요? 영숙이 이쁘던가요? 영숙이 영숙이 전정서 배우는 이쁘죠. 네. 그렇죠. 아, 넘어가도록 나는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난 무서웠나 무섭게 보네. 봐서 너무 무섭게 봐서 나는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금 요런 이제 주변에 좀 있을 법한 네. 그런 소녀 같은 캐릭터처럼 이제 이 집도 평범한 주택가에 좀 보란 듯이 섞여 있었다면은 조금 그 집이 주는 공포심이 조금 더 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약간 생활 밀착형 공포가 아니었다.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았을까? 조금 약간 우리 실제 삶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현실감이 안 느껴지는 공포감?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네. 이 집의 설정에 한정해서 네, 봤을 네. 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근데 좀 어쩔 수 없는 설정이었긴 하겠네요. 왜냐면 이제 좀 음. 외딴 곳에 있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뭐 그런 집에 것 냉장고 같았어요. 그 정도 갖다 놓으려면은 그래가지고, 외딴 곳 아니면 힘들지. 예. 맞아. 근데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는 느낌도 좀 들었는데 네네. 그랬으면 오히려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네. 작품이 생각났어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거죠? 4885. 추적. 4885 추격자에서 보면은 하정우가 지내던 그 주택이 네. 되게 평범한 주택가 한가운데 진짜 이런 살인마가 지내는 집이 아무렇지도 않게 섞여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실제로 그 장면을 보면 되게 더 공포감이 들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로 저렇게 진짜 사이코 연쇄 살인마가 진짜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이 더 배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있을 법한 공포. 그래가지고 요번 영화에서도 약간 그 이 배경이 되는 집이 좀 이 시골에 한적한 시골에 동떨어진 어떤 건물이 아니라 약간 조금 주택가에 좀 섞여 있는 요런 설정이었다면 그런 공포도 더 있지 않았을까 네.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미술이나 연출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